네, 어제 영화 새벽에 호프를 봤습니다. 우선 아이맥스에서 봤고요. 어제 막 보고 나서 이제 딱 녹음을 하고, 이제 오늘 조금 이제 하루 이제 일정 마치고, 와서 이제 이제 그 맥락 없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살짝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영화 호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 결론부터 말하면, 호불호가 많이 지금 갈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호프를 상당히, 매우 재밌게 봤습니다. 물론 이제 영화가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반응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꼈을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대책 없는 영화거든요. 진짜 대책 없이 만들어낸 영화인데, 그런 한번 대책 없음이 조금 이제 호불호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그 점,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또, 나홍진 감독의 어떤 그런 개성이 드러난 대책 없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일단 한국 영화에서 이런 규모랑 이런 분위기의 장르 영화를, 사실 진짜 잘 못 만들거든요. 근데, 이러한 영화를 되게 잘 만들었고, 이 나홍진 감독의 그런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면서도 이런 영화 장르적인 성취를 이뤄낸 작품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SF 같은 경우는 제도 영화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SF인데, 저는 굉장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뭐, 호프가 이야기가 좀 복잡한, 영화는 아니죠. 굉장히 단순해요. 뭐, 서사보다는 좀 강한 어떤 설정이라든지 그 상황의 중심에 있고요. 외계인 나오고요. 인간들 이제 그 외계인을, 적대하죠. 근데, 서로 이제 각자, 그러니까 외계인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생결단의 어떤 그런 형식으로 막 달려나가는 또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고요. 사실 이제 외계 생명체, 그러니까 외계인이나 인간은 언어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당연히 다 다르겠죠. 사람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서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비교 시작되는 건데, 이제 영화 이제 지금 사건을 말하게 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뭐 자세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이 사태는, 어, 네, 처음부터 이제 뭐, 그 뭐, 거대한 뭐 악의가 있거나 또 음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떤 사소한 한, 되게 비루한 한 인간의 한 행동이, 그것이 이 비극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현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그동안의 인간의 역사를 쭉 살펴보아도 발생하는 비극이나 이런 것들이 뭐 그런 이제 작은 오해나 또 어떤 한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 뭐 그런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도 이해하려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각자 이제 자신 못하고 이제 확신하면서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고 비극도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프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 영화에서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거는 광기예요, 광기. 이게 황정민, 그러니까 주인공이 황정민이 연기한 인물을 비롯해서 조인성, 뭐 정호연 인물까지 사실 이들이 처음부터 막 뭔가 이걸 이해하려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오는 그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일단 다들 그냥 필사적으로 그냥 다 뭔가 이렇게 광기에 빠져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등장하는 순간부터. 어,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이제, 한국 영화, 이제, 특히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상대 추억이나 이런 것도 보면, 처음에 이제, 그, 황금민이, 괴물을 상대할 때 잘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황금민은 경찰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약간 이제, 한국의 이런 일상 나오는 공권력의 어떤 무능,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수모배 실제 이제 황금미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뭐 대응하지 못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흥미롭게 느껴진 부분은 어떤 집단적인 광기입니다, 광기. 애초에 인물들은 광기에 빠져 있듯이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광기에 빠져 있고, 누군가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는 말이죠. 특히 이제 여기서 종현이라는 이제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들이 그렇게 또 보이죠. 뭔가 홀리듯이 행동하고 굉장히 풍자상에 흥분하고 이런 모습들. 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사실 약간 이제 한국 사회에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깔려 있는 어떤 이런 광기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좀 처음에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중반부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미지의 존재가 등장했을 때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만 특히나 그것들 이해하는 대화보다는 즉시 이제 제거해야 되는 적으로 규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진짜 그렇죠. 실제 그렇게 어디 외계 생존 사람 막 죽이고 막 이러고 그랬다면은 당연히 두렵고 저거를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은 그런 것들이 생존을 위한 방어인 걸 넘어서 그냥 저기 나타났고 저건 죽여야 된다는 그것 자체에 광기 광기처럼 막 행동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의 시리즈 배경도 그렇고, 구체적인 어떤 그 방공,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도 나오는 거 보고 이런 거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한국의 분단의 상황, 이런 것들도, 떠오르게 돼요. 우리 한국의, 그러니까 한국, 대한민국도 사실은 우리에게 반드시 제거하는 주적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했죠. 어, 그 주적이란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는 어떤 이해할 존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없애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규정되었죠. 호프에서 이제 외계 생물체를 대하는 방식, 한국 그런 거기 나오는 주민들이나 노인분들이나 뭐 캐릭터들이 대하는 방식이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응용화되지 않았나라고 처음에는 사실 좀 많이 초반에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반 이후부터 이제 황정민의 맡은 역할 맡은 이제 경찰이 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이 호프 영화 갖고 있는 장르적인 어떤 재미, 그리고 이런 장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클리셰도, 물론 여기도 클리셰도 있고, 다른 괴물 영화나 SF 영화에 나왔던 그런 느낌도 있지만, 분명히 이 안에는 나홍진만의 이런 광기도 그렇고, 광기에 빠진 인물도 그렇고, 그런 것들 되게 잘 표현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런 나홍진 감독이 만들어낸 이 장르 영화 자체, 재미에 빠져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화 이제 그냥 끝까지 쭉, 네, 광기 있는 캐릭터와 함께 쭉 달려나갑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재밌게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더 얘기하자면, 이 영화는 나홍진 감독이, 좀 자신 해고 싶었던 것들을 좀 다 해보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도 같아요. 돈도 많이 넣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추격자 보면은 원래 추격자의 나홍진 감독 생각했던 엔딩이 있었잖아요. 죽은 이제 시체 머리를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는 그 씬은 이제 결국 나중에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을 합니다. 또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 또 이게 또 외계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사람을 어떤 시체는 아니고 또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런 것들 사실 사람의 시체 가지고 공격하면 되게 좀 논란이 되지만 또 외계인이기 때문에 또 그게 어느 정도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남재 감독 좀 재밌게 그런 부분들을 찍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계인의 뭐 생명체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그쵸. 이제 그동안 많이 우리가 봤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비슷하고요. 또 우주선 같은 경우는 뭐 에일리언이나 이제 프로메테우스 같은 작품에서 나오는 그게 우주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저는 또 재밌었던 점은, 약간 이제 봉준호 감독 작품에 대한, 영화에 대한 뭔가 오마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넣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영화 속에 이제 어떤 괴물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풀어내는 인물, 그러니까 노인이 등장하잖아요. 되게 수다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이제 괴물에 대한 중모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플라다스 개나 이런 긍정적 작품에서 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뭔가
괴물의 어떤 미지의 존재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런 좀 약간 개그 캐릭터의 그런 모습들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차용한 게 아닐까? 그런 부분들 또 좀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제 나홍재 감독은 자기 색깔이 워낙 강한 감독이기 때문에 다른 영화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클리셰나 이런 것들을 안 따랐을 거 생각을 좀 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좀 그런 장르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클리셰라든지 오마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차용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예상치 않았던 부분이어서 재밌었다.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이제 마지막, 또 이제 얼핏 뭐 여러 가지 리뷰를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장면, 뭔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뭐 뭔가 크게 막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것을 봤을 때도 살짝 그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게 누굴까 생각하다 보면은, 그쵸? 뭐, 항상 이제 또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북한과 한국, 이런 주적의 개념, 그 냉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뭔가 이제 그 떨어지는 거는, 미국이나 뭐 이런 다른 큰 국가들이 그 우정을 떨어뜨린 게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봤지만, 뭐 그거는 어떨지 모르죠. 근데 뭐, 어쨌든, 나우지 감독은 이 작품을, 3부작으로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 작품이 성공하면은 계속 그, 1, 2, 3편을 만든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장대로 끝내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또 2부, 3부가 나오면, 그래도 재밌긴 하겠지만, 굳이 뭐 2부, 3부 나와서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비하인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 영화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냥 지금의 어떤 이런 대책 없는 이런 영화 자체도, 마음에 듭니다. 물론 이제 3부작으로 나왔을 때 또 나우디 감독이 또 어떻게 또 그 연출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화, 그래서 추천하느냐 맞냐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실 거라면, 극장에서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그 연출도 그렇고, 특히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한 영화예요. 그래서 또 돌비 애트모스라든지, 좀 이런 음악이라든지, 음악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텐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나 이런 것들보다도 이런 음향실이 좋은 영화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화를 그냥 집에서 OTT로 봤다, 아니면 그냥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색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안 봤을 것 같습니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봤다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집에서 OTT나 이런 걸 봐야지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 영화의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재미, 그리고 이 영화를 또 향유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지 않을 거면 그냥 아예 안 보는 게 나아. 만약에 보실 거라면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좋은, 시설이 좋은, 음향이 좋은 극장에서 보는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추천 드립니다. 분명히 이제 호불호는 갈릴 것 같고요. 이 영화는 그 실제로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고요. 그런 이제 대책 없이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장르 영화로 봐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고 그리고 그 장르 영화 안에서도 나무지 감독의 색깔이 또 여전히 강하게 드러나 있는 또 나무지 감독만의 장르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좀 대책 없는 영화인데 저는 그 대책 없으면 정말 좋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 영화에 대한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뭐 곡성도 그렇고 뭐 그랬듯이 이 영화는 그냥 보고 느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꼭 볼 거라면 영화에서 보는 걸 추천드리는 영화다. 그리고 정말 대책 없는 영화지만 그 대책 없음이 정말 아주 재밌었고 흥미로웠던 영화였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